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대통령이 기업군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언합니다.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미랄이 되고자 조기 전당대회는 나는 사실상 물 건너 간다. 비대위 구성으로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고. 네,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겠다는 분입니다. 누군가는 용기 있다고 박수를 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충청도 촌놈입니다. 김용태 의원. 이분은 그 둘 중 어떤 쪽인지 오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태 무소속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의원 들으니까 어때 기분이? 뭐 좀 생경하기는 한데요. 예,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어제 이제 탈당되고 하루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막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예, 김무성 대표 뭐 일단 우선 당내에서 이런 단어를 썼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본인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뭐 탈당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것저것 고심이 많았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훨씬 차분해지고 담담해졌습니다. 제 스스로 더 냉정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담담하게 해나갈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자신이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 눈치 보고 당대표 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겠다 이런 자신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공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무소속 의원이 된다는 건? 제 친구한테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네.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되게 중앙공무원으로 치면은 이제 고참 서기관, 국장. 뭐 갓 국장 다른 네. 사람들. 그다음에 기업으로 치면은 이제 부장들 뭐 이사. 이렇거든요. 이 친구들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권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건 이제 따지지 않을 테니 앞으로 내일 한 달 후, 세 달 후 어떻게 될지 최소한의 시간표는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무언가 그래 계획을 세우지. 이게 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럼 이 불확실성을 걷어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시키는 탄핵 절차 돌입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제 그 친구들 공직사회와 경제계가 바라는 그 불확실성 걷어달라는 그 요청에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나오셨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한 분이고 예. 저희 이제 지사고요. 그죠? 예. 이제 뭔가 좀 추가 탈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분들 저는 뭐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 특히 유승민 의원이 이 얘기를 많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 20일 날 시국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위한 당윤리위원회 소집하자 즉각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야당하고 바로 합의해서 탄핵 절차 즉각 착수하자. 네. 세 번째, 이 거국 내각의 총리 야당이 합의해 오면 바로 받자 그거. 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남경필 지사 탈당하는 걸 만류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 안에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 및 시국회의에 계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두 번째, 세 번째는 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첫 번째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은 새누리당이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리위원회 이번 주에 소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20몇 명 서명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소집하자고 뭐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세월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2주나 3주 후에나 어디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윤리위원장 하시는 분께서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이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주, 3주가 가버리면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고 공직사이고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 뭐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무한정 물 쓰듯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분명히 선연하게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새누리당 내에 어떤 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것도 그냥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 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소용없고요.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성명서를 내든 아니면 저처럼 탈당을 하든 해서 그 이번에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지 야당이 탄핵안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지금의 혼란상을 극복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한다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확실한 건 야당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탄핵에 나는 찬성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야당이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그 야당 우리 뭐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지부진하냐, 니네를 왜 탄핵 안 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안을 냈다가 새누리당 믿고서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그 안에서 말만 하지 말고 탄핵안 올라오면 이렇게 지금 만천하에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다 드러나서 우리 검찰도 피의자라고 확정했잖아요. 늘 탄핵할 거냐 말 거냐 분명히 너희들 입장을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 탓할 게 아니고 새누리당 각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입장 분명하게 내서 그걸 보고서 아 야당이 그럼 탄핵안 이제 제출해도 처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발로 당겨줘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끌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는 새누리당에서 첫 번째로 이제 걸기를 갖고 딱 나왔어요. 이제 뭔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지금 뭐 약속된 거라기보다는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일단 뭐 당장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그 우선 당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탄핵을 뭐 하겠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한 말씀을 저는 뭐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선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정현 대표 즉각 사퇴와 비대위 전권, 비대위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는 비대위로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즉각 거부해버렸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즉각 거부했죠. 그럼 김무성 대표가 거부당했으면 자기 다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물러나라고 계속 말싸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김무성 대표한테 남은 일은 그 자기 제안이 그것도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행동하시겠죠. 그 행동은 당내에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밖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내걸었던 국민공청제가 친박들의 집요한 방해로 무산됐던 거.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말 사상 최악에 참패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말 죄가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나온다는 가정하고. 저는 뭐 몇 명이 나올지는 제가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야당의 얘기를 제가 네. 우리 김무성 대표 및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정확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선연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2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냥 뭐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 형태의 응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언을 딱 해야죠. 그거 이제 방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순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키는 최소한의 숫자 이것을 새누리당이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적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어쩌면 정말 모욕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치욕스러운 예. 이런 때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역사학자 이야기가 생각나요. 예. 지금이 그 정도로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예. 이런 날이. 이럴 때 정치권이 정말 걸기를 보여주고요. 예. 멋진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계산적으로 나가고요. 이러면 국민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저 진행자께서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하시더만요.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거는 뭐 결기의 문제가 아니고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시는데 그리고 그 수치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 일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려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어른으로서. 그렇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좋은 일 생긴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정말 이러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답변은 네. 저는 결기가 아니고요.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염치를 찾아서 정말 우리 이 상황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 행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뭐 추접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충청도 말로 추접스러운 예. 얘기인데 청와대 안에서요. 예, 그 약국에서 여자 대통령인데요. 예. 뭐 경호원들 쓰라고 88정인가 뭐 비아그라인가 뭐 그 고산병 이렇게 막 해명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의사들 다 취재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세요. 이렇게 해명도 좀 제가 해명하는 것도 답답해. 예. 이런 거를 저희 고3 아들하고 뉴스로 보는 게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저런 말들 나오는 거.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런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저런 말들. 저는 정말 저런 말들은 해명하지 말고요. 가만 계세요, 그냥. 가만 계시고 나중에 본인도 탄핵 받아서 대통령이 그걸 하신다며요. 물론 기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대변인한테 입장 물어보겠지만 저는 정영국 그 청와대 대변인한테 꼭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묶어서 저 헌법재판소가 답변하시기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정말 꼴입니까? 나라 꼴이. 그 남자 대통령 있을 때도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뭐 경호 그리고요 거기 경호실이 어디 주체한테 가서 88정 막 그게 말이 됩니까? 비서관이고 행정관 그 어떤 병명도 해명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거 국민들한테 이건 설득이 안 되는데요. 네, 하여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자님 양해해 주십시오. 창피해요. 제가 답변 못 네, 드리겠습니다. 답변 뭐 하지 마시고요. 예. 어떻습니까? 내년 대선 뭐 새누리당 뭐 어떻게 좀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국민의당하고도 좀 얘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장님, 네. 저도 조금이라도 염치를 좀 갖고 싶습니다. 염치 갖는다면 네, 우리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포함해서 보수 세력이 내년 대선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네. 예. 오늘 뭐 법무장관 수석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 최재경 수석 오늘 예. 사표냈는데 어제 저도 방송 도중에 네. 최순실 씨가 인사권에 관여한 게 확실하고 그런 근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장관들 수석도 부끄럽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이제 장관 한 분하고 수석 한 분 그만뒀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정말 마지막 염치는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난장판인 이 상황에서 조금의 희망을 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저 진행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 다른 생각하고서 낸 것 같다 사표. 이런 얘기 듣고 정말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내지를 말든지 그럼. 네. 이렇게 정말 희망을 갖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정말 가슴에 대못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저는 우리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그런 의도에서 내지 않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거 생각하셔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뭐 이런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표를 낸 거라면 예. 자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뭔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럽다, 염치가 예. 없다 이런 뜻에서 내가 냈다면 예. 참 내가 정말 박수 쳐주고 국민들도 좀 환영할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용기 있는 분이요. 김현웅 뭐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고 마음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저 그런 것들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 뭐 이 공직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그 누군가의 부모일 거고 누군가의 또 친구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다음에 누군가의 그 자녀들한테 저는 정말 최소한 염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김용태 의원하고 1대1 문답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이제 우리 또 초대 손님들 다 같이 패널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예, 네. 예.